첫 번째 소식은 강용석 변호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홍콩에서 수영장에서 즐기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해당 블로거가 강용석 씨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강용석 씨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건지 도대체 이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자, 지난번에 그 사진 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홍콩 호텔에서 수영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 누가 봐도 강용석 씨였는데 그 해당 블로거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스캔들에 휘말렸던 예. 그 블로거 D씨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오늘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그 사진 속 남자 사실은 강용석 씨가 맞다고 뒤늦게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는 바로 저 남성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다만 같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홍콩에 각각 입국을 했고 다른 업무차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업무 중 근데 우연히 같이 홍콩에 오게 된 걸 알아서 저녁 약속을 잡았고 근데 저녁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서 바로 강용석 씨가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 수영장에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남희 차장 같으면 예. 그냥 조금 알던 사람이에요. 이남희 차장의 일을 대신 해주는 변호사인데 예. 이 수영장이라는 게 여성들에게는 되게 민감한 장소 아닌가요? 이제 꿈도 못 꾸고요. 보통 수영장은 정말 친한 친구들, 예.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주로 가는 게 보편적인 건데요. 예.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영장 그렇게 이제 그냥 적당히 업무 관계로 있는 관계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예.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두세 번 정도 만난 사이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다 했는데 일단 홍콩에서 만난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얘기도 하나 같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게 바로 일본에서 이제 식사를 해서 한 60만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에 용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영수증 공개가 됐었잖아요. 증거 사진으로.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이 D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행도 우연히 스케줄이 겹쳐서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 강용석 씨의 일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저녁 식사는 같이 못하게 됐고 신용카드만 주면서 밥 먹고 결제해라 라고 카드를 줬고 그걸 이제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신용카드를 또 그 업무상으로 만난 관계인데 밥 먹으라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선뜻 내주는 것도 예. 저로서는 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예. 제가 의뢰인인데 저랑 밥 먹기로 했는데 약속 깨시면 저한테 카드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 변호사들이 그 뭐 친한 친구라든가 직장에서 우리 밑에 고용 변호사하고 어떤 식사를 할 때 내가 급해서 먼저 갈 때는 카드를 줄 수도 있죠. 업무용 카드를. 그렇지만 이 의뢰인이 특히 여성인데 여성한테 그 신용카드를 덜렁 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 야, 근데 뭐 어쨌든 이분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한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이 사실 자체도 다 부인을 했고 이 언니랑 갔던 식당이었다. 아는 언니랑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분도 강용석 씨가 아니다.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 지금 이남희 차장 설명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진 속 주인공이 강용석 씨라고 인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정말 불륜 관계가 아니냐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두 사진이 법원에 지금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이런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을 바꾼 사정이 좀 짐작이 되시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 여성이 어떤 외부의 조언에 따라서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뭐 닮은 사람도 많으니까 예. 일단 부인하자. 물론 우리가 누가 봐도 강용석 씨라는 게 비싸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단 부인하자 그랬는데 그 일본에서의 영수증 사용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지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용카드 대여란 말입니다. 지금 주장대로 대여를 할 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부인해봤자 자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결과만 생기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부인할 경우에 여론의 동정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예. 어떤 이 손해배상은 사실 지금 A 씨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부인하고 이러면 남편하고 A 씨의 남편하고 전혀 용서해 준다든가 정상을 참작해 줄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그 남편한테 용서를 받는 예. 그쪽으로 가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결국엔 보면은 이 뒤에 나머지 얘기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국민들 강용석 씨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실 잘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탈리아 철학자인가요? 움베르토 에코의 책 보면은 거짓말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쭉 부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드러난 사실 중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남희 차장, 네. 결국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인을 하는 거고, 부인을 하고 그죠? 확인이 어쩔 수 없이 된 것만 지금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DC가 이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SNS에 올린 적이 없는 사진이다.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다 지워진 것 같은데 복원도 안 되더라. 불법적으로 누가 내 사진을 절취한 것 같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진을 누군가 불법적으로 절취해갔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 강용석 씨가 처음에 전략을 잘못 택한 게 지금 불륜에 대해서는 간통죄도 없어졌지만은 지금 법원의 입장은 불륜 간통보다는 훨씬 넓게 어떤 정조 의무를 위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용석 씨하고 블로거가 일본에 가거나 홍콩에 가서 이러한 장면을 찍은 것만 해도 찍고 그다음 같이 행동한 것만으로도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민사상으로는? 민사상으로.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판례를 한번 검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중국에 같이 간 그런 경우에. 다른 사건의 경우. 예, 다른 사건인데. 예. 간통은 인정 안 됐는데, 이거는 그렇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 서로 어떤 성윤리를 지켜야 될 의무 위반은 맞다. 예. 손해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남희 차장, 이 거짓말 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강용석 씨가 그동안 거짓말을 여러 개 했다. 이게 이미 사실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동안의 거짓말 시리즈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바로 JTBC에서 썰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그 스캔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 때마다 이런 스캔들이 불거지기도 했나, 정치적 스캔들이고 음모다,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DC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 말고 홍콩과 일본에서도 연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잠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죠. 예. 거짓입니다. 또 DC 남편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는 그 DC 남편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죠. 예.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여권에는 홍콩 도장 없다. 여권 공개도 불사하겠다. 이제 홍콩 안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고 했지만 오늘 바로 이 DC가 강용석 씨가 맞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만약에 여상원 변호사님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예. 지금 홍콩에서 우연히 만났고 시간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수영장 하자 해서 수영했다 이거잖아요. 예.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판사도. 증거는 예. 없잖아요. 불륜이라는 증거는 증거는 없지만은 지금 둘이서 만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예. 보통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만남의 경위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이라는 데는 거의 반나 상태로 있는 데인데 예. 거기서 아무리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지만 거기서 만난다? 약속을 해가지고 차라리 저녁 먹는 자리에 직접 왔다. 홍콩 간 걸 우연히 알아서 내가 식사나 대접하겠다. 이거는 이해하는데 수영장을 들러서 간 것. 이건 도저히 판사로서도 예.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직접적인 두 사람 간의 불륜 정황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판사는 있죠. 재판할 때 딱 그 사진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번에 일본의 영수증이라든가 그다음 그 둘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라든가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홍콩에서 수영장에서 만난 것, 그 일본에서 식사를 같이 한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납득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상식적인 결국은 수준에서 설득력이 그렇죠. 없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도 어렵지 않을까. 네. 이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남 차장.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강용석 변호사가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네. 상위권에 올라 있던데 맞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아, 네티즌들 또 주옥 같은 여러 가지 패러디 말들을 내놓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강용석은 맞지만 분류는 아니다. 이런 말인가? 이러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옛날 한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 낸 다음에 했던 그 말, 또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몇 개 더 있죠? 네, 또 예.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짓느라 머리에서 불 나겠다. 근데 참 좀 그럴싸하게 지으라고요. 이러면서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자, 거래처 박 사장님 오늘 점심때 수장장이나 한번 가실까요? 라면서 비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블로거 A씨의 어떤 이 글을 올린 네.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나다라고는 얘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예. 본인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제 블로그에 조금은 한가해 보일 수 있는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강용석 씨 블로그에 이런 글, 자기 집에서 찍은 국회의사당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 집에서 이게 잘 보이나 보군요. 자, 마포 한때 이제 마포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사 오던 때가 2010년 봄이니까 참 국회의원으로서도 잘 나가던 때고 국회의원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국회의사당 보이는 게 예전에는 뿌듯했고 뿌듯할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볼 때마다 속이 편치 않다. 아,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라면서 이제 글을 매듭을 짓고 있는데요. 한가해 보이죠. 아니 정말 국회의원을 계속 잘하고 싶었다면 본인 사생활 관리부터 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데요. 예. 저 글이 오히려 좀 매를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분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국회인지 아닌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 각자 판단이 있으실 텐데 네. 다시 국회로 갈 가능성. 본인은 꿈을 계속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본인 꿈꾸는 거야 자유지만 예. 지금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그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받는 그 기준 자체가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심학봉 의원도 지금 그 여성과의 어떤 불륜으로 예. 제명상 위기까지 처해 있는데요. 강용석 씨가 물론 불륜 현장은 안 잡혔지만 이 정도만으로 그 어떻게 충분히 의심이 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얼마나 또 의지를 갖고 돌파를 해 나가는지 또 봐야겠습니다. 보통 분은 아니니까요. 자, 강용석 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